중고차를 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기판의 주행거리부터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등록증에 적힌 연식을 보고 안심하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중고차 딜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의 오류입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되거나 관리 상태를 속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아도 엔진 관리가 엉망인 차는 널려 있습니다. 반대로 연식이 오래되었어도 새 차보다 상태가 좋은 보석 같은 차도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들은 절대 킬로수만으로 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회비 팁만 알아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차량의 실제 소모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딜러의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기 전에 눈을 뜨십시오. 차량의 역사는 계기판이 아니라 부품의 마모도가 말해줍니다. 단거리만 가다 서다를 반복한 차는 엔진에 치명적인 무리가 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킬로수가 짧아도 내부 슬러지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속도로 위주로 달린 차는 킬로수가 많아도 컨디션이 최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딜러가 숨기고 싶어하는 디테일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체크리스트를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타이어의 제조 일자와 마모 상태입니다. 타이어가 킬로수에 비해 너무 낡았다면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해야 합니다. 딜러들은 타이어 광택제로 이런 결함을 일시적으로 가리곤 합니다. 속지 마세요. 광택 속에 숨겨진 마모 한계선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닛을 열고 볼트의 도색 까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볼트머리에 페인트가 벗겨졌다면 사고로 인해 부품을 교체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주장해도 이 볼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일 캡 뒤쪽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캡 내부에 우유처럼 하얀 거품이 있다면 냉각수 유입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런 차를 사면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에 매몰된 사람들은 절대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고 바닥 매트 아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흙이나 모래가 가득하다면 침수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침수차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어 안쪽의 고무 패킹을 뜯어보는 것입니다. 안쪽에 스폿 용접 자국이 불규칙하다면 큰 사고로 차체가 찌그러졌던 것입니다. 프레임이 손상된 차는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의 노력이 당신의 10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숫자의 유혹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딜러도 모르는 시운전의 핵심 비법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서류와 외관 확인을 마쳤다면 직접 운전석에 앉을 차례입니다. 시운전은 단순히 차가 잘 나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딜러들은 보통 짧은 코스만을 권하며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특정 조건에서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동을 걸자마자 RPM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늘이 일정하지 않고 위아래로 춤을 춘다면 엔진 부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점화 플러그나 스로틀 바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제자리에서 변속 레버를 조작해 보는 것입니다. 변속할 때마다 툭 하는 충격이 크게 느껴진다면 미션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미션 수리비는 중고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쌉니다. 이런 충격이 느껴진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차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어컨을 최대 출력으로 켜보는 것입니다. 에어컨 컴프레서가 작동할 때 엔진 소음이 갑자기 커지는지 들어보세요. 끼익 하는 쇳소리가 들린다면 베어링이나 벨트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이제 차를 천천히 움직여 방지턱을 넘어볼 차례입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찌그덕하는 소리가 난다면 하체 부싱이 노후된 것입니다. 이는 승차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조향장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체 수리 역시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다섯 번째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보며 끝부분에서의 소음을 체크하세요. 끝에서 떡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등속 조인트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런 보이지 않는 곳이 망가진 차가 태반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행 중 손을 살짝 떼어 차가 일직선으로 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면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졌거나 사고 후유증일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을 속인 차들은 보통 여기서 정체가 탄로납니다. 일곱 번째는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 제동 시 밀림이나 떨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페달을 통해 진동이 올라온다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열변형된 것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차는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시운전 중 오디오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 딜러들은 잡소리를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두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차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여덟 번째 팁은 시운전 후 주차를 하고 바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운전 직후 바닥에 기름 방울이 떨어져 있다면 미세 누유가 아닌 진짜 누유입니다. 미세 누유는 닦아내면 보이지 않지만 주행 후의 누유는 속일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배기구 안쪽을 손가락으로 닦아보는 것입니다. 검은 그을음이 지나치게 묻어난다면 엔진 오일이 연소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엔진 보링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다면 이 동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딜러는 당신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하고 거짓말을 멈출 것입니다. 차의 진짜 가치는 딜러의 설명이 아니라 당신의 오감을 통해 결정됩니다. 다음은 성능 기록부라는 종이 한 장에 숨겨진 딜러들의 속임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서류 뭉치를 들고 딜러와 마주 앉을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될 서류는 바로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서류에 올 양호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성능 점검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고 이력 유무와 단순 수리 여부를 대조해 보세요. 무사고라고 되어 있어도 범퍼나 휜다 같은 외판 교환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만 안 건드리면 법적으로 무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의 깊게 볼 항목은 미세누유 표시입니다. 한두 군데의 미세누유는 중고차에서 흔할 수 있지만 여러 곳에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는 엔진이나 변속기의 가스켓이 전체적으로 경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딜러들은 보통 이 정도는 타는데 지장 없다며 당신을 안심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누유가 나중에 큰 수리비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죠. 이제 성능 점검 기록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점검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이 차 상태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카이스토리를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숨겨진 사고 내역이 힌트로 남기도 합니다. 보험 처리 금액이 차량 가액에 비해 너무 크다면 큰 사고를 의심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가 너무 잦은 차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차에 문제가 있어 여러 사람이 금방 되팔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능지 하단의 특이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딜러들이 대충 보고 넘기려는 그 작은 글씨에 결정적인 결함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딜러가 성능 기록부 제시를 거부하거나 머뭇거린다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대로 된 딜러라면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줍니다. 서류는 차의 일기장과 같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은 차는 정비 이력서가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비 이력이 전혀 없는 차는 전 차주가 차를 험하게 굴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능 점검표는 참고용이지 확정용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딜러와 가격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결함들은 모두 훌륭한 가격 깎기 도구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논리적인 근거로 딜러를 압박하세요.
타이어 마모나 미세 누유 수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딜러는 이미 마진을 고려하고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딜러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호구 잡히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정도 정보만 있어도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중고차 구매자입니다. 서류의 빈틈을 보는 눈, 그것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완벽한 구매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모든 내용은 법적인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모든 약속은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약은 침수차 또는 주행거리 조작 판명 시 100% 환불 문구입니다. 이 문구 하나가 당신의 전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정직한 딜러라면 이 문구를 적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 등록비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딜러들이 취등록세를 넉넉히 받고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떼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별도의 수리 약속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부위와 기한을 명시하세요. 고쳐주겠다는 말 대신 언제까지, 어디를 수리 완료한다고 적어야 합니다. 이제 차량의 보조키가 2개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키 하나를 맞추는데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고 전 타이어 공기압과 워셔액 등 기본적인 경정비를 요청하세요. 이런 사소한 배려를 거절하는 딜러는 사후 관리도 엉망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면 돈을 보내기 전 차대 번호를 다시 대조하세요. 서류상의 차와 실제 차가 다른 경우도 간혹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입금은 반드시 딜러 개인 계좌가 아닌 상사 명의의 계좌로 해야 안전합니다. 개인 계좌 입금은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차를 가져온 후 일주일 동안은 평소보다 예민하게 타야 합니다. 숨겨진 결함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성능보험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성능보험은 중고차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딜러나 보험사가 귀찮아해도 끝까지 요구해야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 중고차는 뽑기가 아니라 공부입니다. 공부하지 않은 대가는 수백만 원의 수리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좋은 차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갑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킬로수와 연식이라는 프레임을 깨뜨리십시오. 진짜 가치는 차의 속살, 즉 관리의 흔적에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매물에 현혹되지 않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세요. 정직한 차는 소리로, 질감으로, 그리고 서류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이제 주저 말고 당신의 드림카를 찾으러 떠나보세요. 오늘 배운 팁들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적용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중고차 구매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 당신의 안목을 믿으세요.